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암외과 한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대놀이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 7번째 강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골 이식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중국의 황제인 수양제는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치수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 물은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치과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골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골 부족 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골 이식의 성공 여부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실제 임상 경험에서도 환자분이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골의 양과 질이 아주 좋아서 임플란트 식립만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령의 전신질환이 한두 가지 이상 있으면서 심한 골소실 또는 국소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내원하시거나 의뢰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골소실 부위를 만들어주는 골 이식술이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골 이식술의 성공을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환자의 상태, 골 이식제의 선택, 술자의 경험 및 성향,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이고, 이들을 잘 고려하여 각 환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골 이식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요소는 크게 전신적인 요인과 국소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신질환과 더불어 환자의 연령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자의 골 이식술에 대한 숙련도 및 경험도 중요하지만 골 이식술의 성공까지 환자가 조급해하지 않고 특히 시간을 투자하도록 골 이식술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그 실패 가능성까지 이해하도록 잘 설득할 수 있는 술자의 역량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 술자 요소가 구성되었다면 그에 적합한 골 이식제 및 부가재료들을 선택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가해야 할 환자의 국소적 요인들도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잔존골의 형태 및 양과 결선부의 형태, 범위 및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잔존골의 양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더라도 식립 각도와 최종 보철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립 각도에 맞춰 골 이식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악 구치부의 경우 잔존골의 양에 따라 상악동 골 이식술의 접근 방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골 결선부의 부위가 클수록 많은 양의 골 이식제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어떤 골 이식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결선부의 위치가 신미성이 요구되는 부위라면 연조직의 형태와 부피가 유지될 수 있는 골 이식제 및 골 이식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 요인 중 연령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나이가 고연령일수록 생리학적, 세포학적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노화라하며 악골의 경우 악골 내 혈관의 수와 직경이 감소하며 골 내 골 형성과 관련된 인자들과 골세포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젊은 환자들에 비해 고연령의 환자일수록 골 이식술이 더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 이식제를 선택할 때 환자 또는 골 이식부의 골 형성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골 이식부의 골 형성 능력이 크다면 낮은 골 형성 능력의 골 이식제를 선택해도 골 형성이 잘 되지만, 골 이식부의 골 형성 능력이 작다면 높은 골 형성 능력의 골 이식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골 이식제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골 이식제의 골 형성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골 이식제들은 오스테오제네시스, 오스테오 인덕션, 오스테오 컨덕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통해 골 재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골 형성 성질을 바탕으로 골 이식제가 흡수되는 기간, 골 재생이 완성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세 가지 골 형성 기전에 대해 과거 유명했던 게임 화면을 구성하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스테오제네시스는 골 이식제의 골 형성을 위한 자원과 골을 만들어내는 일꾼, 즉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골 이식제 주변부와 함께 골 형성 능력이 매우 높으며 자가골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스테오 인덕션은 골 형성을 위한 자원은 있지만 골 형성을 위한 일꾼, 세포는 없는 것으로 골 이식제 주변에 있는 골 형성 세포를 데려와서 골을 형성하게 되며 오스테오제네시스보다는 골 형성 능력이 낮지만 오스테오 컨덕션보다는 골 형성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골, 동종골, 자가치아 이식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스테오 컨덕션은 자원도 일꾼도 없는 상태로 공간만 있는 경우인데 결국 골 이식제 주변의 골 이식부로부터 골 형성 세포가 이주하여 골이 형성되는 것으로 골 형성 능력이 가장 떨어지며 그만큼 골 형성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종골, 합성골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 이식제의 골 형성 능력은 자가골이 가장 크며 자가치아, 동종골, 이종골 및 합성골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골 및 합성골의 골 형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멤브레인, PRP 또는 골 형성 단백 인자인 BMP 같은 부가 술식이나 부가 재료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각각의 골 이식제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 임상 증례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골은 골 형성 능력이 가장 좋고 이상적인 골 이식제이나 골을 채취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 결손 부위가 매우 크거나 골 형성 능력이 매우 낮은 환자 또는 이미 이종골과 합성골 골 이식술 실패 후에 선택하게 됩니다. 상악골의 전반적인 골 결손으로 내원한 환자로 골 높이 대비 골 폭의 결손이 심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자가골, 특히 많은 양이 필요하여 장골에서 채취한 골의 이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장골 전현에서 블록 형태로 골을 채취하였고 골순에 캔설러스 본도 추가로 채취하였습니다. 참고로 후방 장골에선 140cc, 전방 장골에선 약 70cc의 골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골 수혜부의 형태에 맞춰 자가골 이식제의 모양을 만들고 금속 스크류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 후 피판 위압 및 펫에 봉합하였습니다. 수술 전 측모 방사선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 골 이식 후 상악골 전망부의 안모 개선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4개월 경과 관찰 후 CT 촬영으로 상악골의 골 결선부 협설폭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식립하였습니다. 장골능 자가골 이식제는 골 결선부가 큰 경우 많은 양의 골 채취가 가능하고 블록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약 한두 달 동안 보행이 매우 어렵고 골 수혜부의 통증이 심하고 흉터가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골 결선부가 크지 않지만 골 형성 능력이 낮은 환자나 골 이식부의 볼륨을 잘 유지해야 하는 임플란트 식립부 또는 열개나 천공으로 임플란트 고정체의 표면이 노출된 경우에
하악골의 하악지 협측부에서 골을 채취하여 골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지시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로 상악골 전방부에 협설측 골결선부의 골 이식을 위해 하악지 부위에서 자가골 채취를 계획하였습니다. 채취한 자가골의 형태를 다듬어 금속 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약 4개월 경과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다른 환자분으로 10년간 사용한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의 협측 피질골이 얇아져 고정체의 치음부 투과로 인한 신미성 저하로 내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악골의 하악지에서 자가골 이식제를 채취하여 피에 고정하였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약 4개월 후 금속 나사를 제거하면서 벌을 이용하여 형성된 골의 모양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악골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 고정체 표면의 노출이나 골 결선부 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 하악지 부위에서 골 채취는 추가적인 절개나 국소 마취 없이 동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형태뿐만 아니라 트래핀 벌을 이용하여 더 용이하게 채취하여 골 이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 협설측 폭 골 결선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협축으로 고정체가 성공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인접 상악골에 보니 엑소스토시스로 과형성된 골이 있었고 그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약 4개월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위의 술전 사진과 비교하여 협측 골 형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종골은 오스테오 인덕션, 오스테오 컨덕션으로 골 형성을 하며 자가골에 비해서 골 형성 능력이 떨어지지만 이종골 및 합성골과 비교해서는 골 형성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동종골 이식제의 제조 방법 및 형태에 따라 골 형성 능력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동종골 이식제의 경우 코티칼 보니 한 면에 있는 블록 형태를 선호하는데 자가골 블록 형태처럼 금속 나사로 고정하기 용이하고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골 결선부 모두에서 볼륨을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골에 비해서는 골 형성 능력이 떨어져 기대만큼 골 형성이 안 되거나 골 수혜부와 융합되지 못하고 박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종골과 합성골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 골 결선부로 협설폭 및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골 이식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블록 형태의 동종골 이식제의 형태를 다듬고 수화시켜 골 결선부에 적합 후 금속 나사로 고정하였고 피판 이완 후 펫에 봉합하였습니다. 약 5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종골 및 합성골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골 이식제이지만 사실 오스테오 컨덕션만 가지고 있어 골 형성 능력은 낮은 골 이식제입니다. 따라서 골 형성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젊은 환자, 작은 골선 부위, 발치아 보전, 자가골이 부족할 때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전신 질환이 없는 상대적으로 골 형성 능이 높은 젊은 환자로 상악골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고정체 천공으로 협측 골 이식술을 계획하였고 드릿이 채취한 자가골과 인접부에서 채취한 자가골을 천공된 고정체 표면에 이식하였습니다. 그 후 부족한 부분은 이종골 및 합성골을 추가하였고 흡수성 멤브레인 피개 후 봉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 형성 능력이 낮은 골 이식제로 골 이식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으로 멤브레인 및 부가적인 이식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골 형성 능력을 높여 골 이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RP나 BMP 같은 성장 또는 골 형성 촉진 인자들을 이종골 또는 합성골과 함께 이식하는 경우 오스테오 컨덕션뿐만 아니라 오스테오 인덕션으로도 골 형성이 일어나 골 이식제 주변부의 조직의 간엽 줄기 세포들이 골 형성 세포로 빠르게 분화 이주하여
골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골 재생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골 형성 능력이 낮은 환자에게 골 형성 능력이 낮은 골 이식제로 골 이식을 할 경우에는 그 첨가 적용을 꼭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잔존골의 양과 질이 적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골 결손부가 존재하는 경우 골 이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술자, 골 이식제 요인들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환자의 골 형성 능력에 가장 알맞은 골 이식술과 골 이식제를 선택하여 성공적인 골 이식술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